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쑥스러워요. 네, 저는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교보증권에서 진행하는 교보TV의 머니텐에서 저는 주간 증시 톡을 매주 금요일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택하는 거는 예전에 월요일 날 주간 증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주말에 하면은 훨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라이브에 들어오셔서 보통 한 2,000분 정도 들어오시잖아요. 굉장히 많이 애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보면, 다른 채널에 비해서 보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인사 주시고, 질문 주시고 하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분석해 볼 때 2650에서 2700포인트 정도를 한번 좀 갈 것 같아서 연초에 2650포인트를 찍으면 우리 오프라인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장중에 아주 잠깐 몇 초뿐이 안 되지 않았어요? 몇 초 2604포인트인가 뭐 0.4인가 뭐 그래요. 그 찍고 말았습니다. 한번 하자라고 해서 오늘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원래 취지는 뭐 강의하고 강연회하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Q&A 하고 뭐가 어려우시냐 투자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토크쇼로 진행을 좀 하고자 했는데 별 내용 없이 그냥 끝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또 부지런히 자료도 만들고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다 편하게 하시고요. 중간에 질문도 다 편하게 하시고 그냥 그러자고요. 이게 뭐 강의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너무 협소한데 순식간에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잠깐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0여 분 만에 약 700분 이상이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한 170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의 사람들 이름이나 아니면 누구 생일이나 기념일 뭐 이런 거보다 이런 거 기억 못하냐고 주변 사람들이나 집에서 뭐라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2,500개 주식 코드를 계속 외우고 있어서 내 머리 한계가 주식 코드는 다 외우고 있어서 다른 것 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경이 거기 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 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길 가다가 나 저 사람이 날 못 알아보지? 왜 내 필명을 못 알아보지? 그런데 제 마음은 진심으로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뻣뻣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술 먹은 사람은 이제 절친돼요. 그러니까 원래 좀 스타일이 그렇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가실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뭐 사기 때문에 오른다, 팔기 때문에 오른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뺄게요. 다 빼고요. 양과 돼지가 싸우는데 돼지가 뭐 삼겹살이 된다. 모르시는 분이요. 지금 아까 그거.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럼 이거 할까요? 이거 재밌으니까. 곰하고 황소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시장은. 우리는 누가 이기는가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은 누굴 보고 가요? 개별 종목은 연기금의 액티브, 투신, 사모펀드, 얘 3조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제일 세고 얘네들이 팔면 내려가고 그래요. 좀 보세요, 지금 종목들을. 제 방송을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나 봐요.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막 그런 자료도 막 올라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그 3조합이 산 종목, 3조합이 판 종목 막 리스트가 막 올라와요. 보면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거. 예전에는 종목은 그걸로 가는 거고 당연히 지수는 외국인들이 거래로 거기 가잖아요. 근데 어느 쪽이 황소냐 곰이냐를 보고 우리는 쫓아가는데 시장에는 양과 돼지가 있다는 거죠. 양과 돼지는 둘 다 메이저가 아니에요. 시장을 움직이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종목을 끌어올리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황소가 일 것 같으면 황소 쪽으로 가고 곰이 일 것 같으면 곰 쪽으로 가는데 황소가 일 것 같아서 황소 쪽으로 양의 무리가 떼거지로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곰이 이기고 있는데 양의 중간 이후부터는 누가 이기는지 모르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도 다 떨어지고 막 다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이게 심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양은 황소와 곰의 싸움의 뒤꿈치에 짓밟혀서 많이 다친다. 대부분 다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개인 투자들은 대부분 깨진다. 손실 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양들만 수익을 낸다. 잘 쫓아다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심리서에서는요. 그런데 돼지도 사실은 메이저는 아니에요. 근데 돼지도 어떻든 간에 이제 추종해서 따라다녀야 되는데 얘들 특징은 얘들도 떼거지로 가긴 가는데 얘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니는 애들이 많아. 얘들은. 그래서 막 가다가 황소와 곰이 막 싸우는데 황소가 이것 같아서 황소 이겨라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황소는 뒤로 빠져버리고 곰이 우세하기 시작했는데 돼지가 나는 돼지인 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황소가 되어서 곰하고 막 싸우고 있어. 결과는 어떠냐? 도살되어서 식탁 위에 오른다. 이렇게 그 책에 써 있는 겁니다. 즉 양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선택과 집중해서 한번 돼지처럼 투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에서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양의 성향으로 투자를 해서 다친다라는 거는 손실이 난다는 거잖아요. 손실이 나는 거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도살내어서 식탁에 오르면 끝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식 투자를 왜 목숨 걸고 해요? 뭐, 그런 건 그냥 우리 하지 말자고요. 꼭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명하게 해보자. 꾸준히 현명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분명히 길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얘기는 늘 하는 얘기고요. 밑에 있는 것만 읽어드릴게요. 피터 린치. 지금 우리의 얘기고, 그리고 저도 엊그저께 요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등 리스트를 보면서, 그때 그 주식을 샀다면, 지금 좀 얼마나 벌었을까? 내가 요거 팔고 저거 샀으면, 내가 요거 안 사고 저거 샀으면, 계산을 하면서 스스로 고통에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 여기를 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요. 가장 최근에도 있었는데,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지상정으로 이걸 벗어나자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거 진짜 부질없는 짓이에요. 맞잖아요. 그냥 술 한잔 먹고 털어버려야지. 너무 힘들면은 소주 제 주량이 한 병인데, 한 3병 먹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야지.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그 다음 투자도 잘 안 좋아져. 이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도 리듬이 있거든요. 한번 잘 된 사람한테 되게 잘 돼요. 자기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벌어요. 근데 맨날 깨진 집단에 내가 있어. 그러면은 맨날 힘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수익 잘 내거나 그런 집단에 가능하면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방송에 가만히 보면 개인들의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 또는 증권사 직원, 프라이빗 매니저, 펀드 매니저, 패시브를 운용하는 매니저, 액티브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투자 전략이 다 달라요. 시황도 다 다릅니다. 이걸 인식하고 그 말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에. 전부 다 달라요. 목적 자체도 다르고 투자 전략도 전부 다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패시브 작업 매매랑 우리 그냥 전문 투자자들이 막 하는 거랑 우리랑 똑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얘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사면서 끌고 가는 종목인데 나는 롱텀으로 장기 투자할 거야. 그거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항상 이렇습니다. 가려운 자료는 많은데 말이 많아갖고 뒤에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거는 막 넘어가요, 막. 증권사 직원의 신입 직원 교육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빗자루를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하실 거예요? 쓸어야죠. 그쵸?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다. 애들은 타고 날아가는 상상을 하고 이걸 타고 논다. 말 타기도 하고. 주시장에 있을 때 투자자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항상 기업을 보면서 스토리를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제가 강조하는 편입니다.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하면은 분명히 그건 아니다. 우리는 계속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그런 내용이고요. 재밌죠? 재밌어서 하는 거. 재밌는 그림 몇 개 보여줄게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네? 맨날 무릎에 서서 어깨 판다. 재밌다고 하나 가져온 거고요. 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책을 궁금히 많이 하시고. 제 두 책이, 앞에는 자랑 좀 할게요. 두 책이 되게 좋았고요. 뭐, 요 사진이 더 좋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동안의 제 책들이었는데요. 요 책이 되게 쉽고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답변에 젊은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은 요 책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일 인기가 많았던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이거 중고로 엄청 비싸다면서요. 이 책이 뭐 한때 20만 원도 가고 막 그랬어요. 이 책이. 이 책은 희한하게 왜 군대에서 이 책을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로. 군대에서 이 책을 공부했다는 친구들 되게 많이 듣거든요. 왜 이 책이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그걸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랑 이 인간이라는 동물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제일 전성기 때였어요. 제일 전성기 때, 제 인생의 전성기 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말에 힘이 있었겠죠. 그 호소력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일 되게 오래된 책이고요. 그리고 제일 장기적으로 팔렸고 계속 인쇄를 줬던 되었고요. 요거 뭐 지하철에 있었던 거 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책들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이제 기초 분석에 예전부터 봤던 책들은 이 책들을 보고 했습니다. 금융시장 예측과 금융시장의 기초 분석. 이 두 책만 있으면 기초 분석 끝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주의성 흐름이 있는 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이제는 또 얘기해야 되네요.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이걸 인용하잖아요. 아무리 무시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뭐 석박사든 투자의 구루든 누구든 다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서예요. 기본서. 그리고 진 마샬의 주식투자 7개명. 이 설명 이따 좀 이따 할 겁니다. 피터 린치. 그리고 마이클 모브신. 이 두 개는 마이클 모브신. 그리고 짐 슐레이트 줄루 투자법. 윌리엄 오닐. 최고의 실체적인 타임을. 이 사람이 유명해서 그 제자들이 엄청 지금 유명합니다. 제자들 좀 투자하라. 그 제시 리버모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윌리엄 오닐의 켄슬림. 켄슬림 시간 진짜 없으니까 딱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켄슬림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뉴입니다. 뉴 프로덕트, 뉴 매니지먼트, 뉴 하이, 신고가, 뉴요, 뉴.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책의 내용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 책을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근데 진짜 시간 없네. 핵심만 딱, 제일 중요한 것만 딱 짚어서 지나가 볼게요. 하나 지나가 보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그 타이틀은 뭐냐면 신유타 종목 찾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타이틀이 요거고요. 신유타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적합성 지형 이론이라는 걸 씁니다. 이 사람이. 왜냐면 세상엔 거친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험난한 지형이 있고 그리고 평이한 지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이 평이한 주식이 있고 그리고 조금 험난한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 있고 아주 거친 주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투자하라는 게 이 사람 이론이에요. 이 사람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목표 수익률도 다르고 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경쟁 기업이 없는 그 기업의 주식이 완벽한 주식이다. 이 사람 역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틀린 말이다. 수보다는 좋은 계란을 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승하는 주식을 팔고 하락하는 주식을 사는 것은 재밌잖아요. 꽃을 뽑아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는 뭐 100년 전에 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리버모어 책을 혹시 보시면 리버모어는 뭐 종목 투자를 어떻게 하고 주식 기법 이런 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공매도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공매도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주식은 이런 신호가 나오면 빠질 거야 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매도 난 모르겠어요. 난 매도를 못해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이론을 따르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로스 체킹 하라는 거예요. 지수하고 주도주가 동시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꺾인다. 이게 이 사람이 100년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우리 다 아는 100년 전 얘기니까 비슷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되게 중요하죠.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없다. 다만 돈 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을 뿐이다. 왜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 윌리엄 온이라고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스페큘레이터, 제 필명이 스페큐라는 거 아세요?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페큐로 살기에는 자꾸 나이를 얘기를 하네. 그렇게 먹지도 않으면서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설퍼요. 지금은 더 잘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쓰지 않고 있는데 스페큘레이터라는 뜻은 사색하다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원래 주식 투자 투기는 사색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사색하고 관찰하고 있다가 기회가 됐을 때만 수익 내는 체리피킹. 이게 투기예요. 이게 투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고요? 진 마샬은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를 늘상 주장을 했습니다. 패닉일 때 사고, 그래서 패닉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저 옛날 주장하는 얘기죠. 항상 패닉리스트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 시간이 있다면 한 번 한 번 여쭤봐가지고 지금 시장이 2600인데 2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수식한다고 뭘 사실게요 했을 때 난 지금 이거에 몰빵할 거야 라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그래야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닉리스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패닉리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좋은 계란, 기술을 갖고 있는 이익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걔네들이 10배씩 이상 낳는 거예요. 짐 슬레이트는 제가 방송 중에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오닐처럼 기회를 봤을 때 거래하는 모멘텀 투자를 아예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처럼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드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읽어드릴게요. 자산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일수록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좁은 영역에 특화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성장주의 조건이 뭐냐? 이익이 늘어야 돼. 강력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전망이 좋아야 되고,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PEG. PER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지금 PER 뭐 50배, 100배라 하더라도, 성장률이 PER 100배인데 성장률이 매년 100%야. 그럼 PEG가 1이라는 거예요. 1. 성장률이 높으면 당연히 멀티플이 높은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PEG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PEG를 어디다 쓰죠? 어디서 제일 많이 쓰죠? 2차전지에 PEG를 제일 많이 씁니다. 성장주의 PEG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재무제표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재무제표 중에서 이익의 성장의 PEG의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OP마진이 있죠. OP마진이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가 OP마진이 진짜 낮아요, 걔네 뭐 4%, 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자동차 부품 중에서 두 자릿수 12%, 13% 가는 게 낫다. 주식은 날아갑니다. 그런 주식이 생기면. 요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이클 보브신은 되게 옳은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책 가지고 또 막 방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이번 책이, 요즘에 나온 책들 중에서, 최근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세상에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뭐요? 세상에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은 확실하지 않지만 무조건 어떤 거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어떻든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확률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와 이자와 환율이라 그랬잖아요. 이자는 우라가미 운용 이거잖아요. 우리 그냥 이거는 이런 정도는 같이 한번 얘기하고 가자고요. 우라가미 군요 또 얘기해 볼게요. 아시죠?
우리 다 알죠? 알고 가면서 이 이론에 의하면 지금 경기는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점차로 둔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올리다가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가면은 금리를 인하시킬 내년 정도면 인하한다.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 실적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약세론자는 요 역실적 장세에 초반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 좋은 여기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요즘 잘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심심치 않게 금융 장세에 이제 들어간다 얘기하는 사람이 이걸 지나서 여기에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금리는 이제 앞으로 떨어뜨릴 거야. 실적은 안 좋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여기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본인들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건데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는 아니에요. 확실히. 여기 지금 역실적 장세에 초반이든 뭐 중반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편하게 하세요. 누가 옆에 안 봅니다. 우리끼리인데 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안 드신 분이 더 많다는 얘기는 귀찮아 묻지 마 또는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인데요. 근데 저는 방송에서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알죠. 그래서 저는 여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라고 보지 않고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냐 없냐를 해낼 수 있느냐를 우리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더 애매한 얘기죠. 애매한 얘기죠. 근데 확실하게 이거는 아니고 여기에 가느냐 여기에 가느냐인데 여기에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해서 금리를 확 내리는 시장이 되면은 그러면 되게 힘든 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9월에 금리 인상을 또 해서 5.5에서 5.75를 만든다. 그러면 막 터져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던 게 뭐 홍콩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회수 못하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10억, 20억씩 거액자산가 아니라도 거기 투자 안 해서 아직 체감을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된다. 또는 그 금리가 계속 이어진다.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깊이 있게 얘기하기보다도 여기까지 못 갔다 저는. 못 갔다.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경험치로 봤을 때 외환위기를 맞았어요.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좋았냐? 아니에요. 그 다음 다시 500까지 빠졌습니다. 그게 IT 버블 붕괴예요. 또 다시 500까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 몇 년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700이 저점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있던 2008년도에 또 반토막 났습니다. 그때 2000포인트 바로 위에 있다가 899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원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이 빠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남유럽 국가의 디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 1년이 안 좋았어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던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재작년 2020년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3000포인트를 넘기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졌어요. 근데 미국 시장 보면 거의 원위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폭락을 하고 나서는 꼭 원위치를 곧바로 합니다. 시장이.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좋아졌냐가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안 좋았던 시절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 경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하고 똑같이 대입해서 보면은 우리 시장은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뭐 올라온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폭락했다가 곧바로 원위치하고 또 떨어졌다가 여기서 또 올라온다. 그러면 그 이후에
기준금리 여기서 더 올리고 이 상황에서 경기 뭐 회복 못하고 중국 안 좋다고 하고 이러고 가다가는 내년도 내후년쯤에 그동안의 경험적으로 역사가 얘기해 주듯이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이 올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부디 금리 인상을 9월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9월에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더 보수적으로 계속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팬데믹 지나고 나서 막 이렇게 2020년, 2021년도 막 요때 방송을 제가 할 때 인플레이션 막 올라올 때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크다. 도망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은 해놓고 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못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또 하면 실제로 결과는 그저 가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해놓고 저는 또 제가 막 매매하다 보니까 조심 안 하고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댓글로.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여기서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한 1, 2년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걱정을 일단 하지 말자. 올해는. 왜냐하면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에 선거들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서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 경기는 거의 대부분 아무리 부정을 해도 미국이 조정하거나 끌어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미국이. 연준이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여기서 폭삭 망하게 해요? 시장을 폭삭 망하게, 경기를 폭삭 망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아주 리스키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장이 엄청나게 좋을 거냐? 이렇게 불안한데? 시장이 그렇게 좋은가? 그래서 시장이 그냥 개별 종목장이 계속 되는 거다라는 정도만 보자. 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원화는 강세가 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화가 강세가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금리보다는 환율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좋을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가 거기서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은 우리가 원화가 좀 강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안화 오히려 약세예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어떻든 간에 뭐 휴전 또는 종전 뭐 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유럽이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잖아요. 하반기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아주 강세로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은 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그런 게 어떤 게 하나가 이루어지면 우리 원화 강세는 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냥 이런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2021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들의 2021년도에 1년 동안 하락할 때잖아요. 1월의 희망 올해 1년만 벌어보자. 올라갔어요. 더 살 걸. 내려갔어요. 나한테 왜 이래. 왕창 내려 그냥 팔 걸. 반등 줬어. 그만할까? 다시 빠졌어. 코인 할까? 미국이 올랐어. 미국 시장으로 가야 된다. 국장은 안 돼. 내려왔어. 미국도 내려왔어요. 미국도 아닌가 보다. 후기할까? 끝났어요. 올해는 열심히 해보자. 다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웃자고 이 말씀 좀 가져왔고요. 박셀바이오라는 주식 아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계세요? 이 사람이 박셀바이오 가면은 막 멋진 공장이 있고 멋진 회사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시골에 있습니다. 시골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방송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회사의 뭐 특정 가치나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셀바이오가 시작해서 10,000원인가?
시작해가지고 곧바로 30만 원 깠습니다. 30만 원. 이 주식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돈을 벌어서 박사일바이오 간판 밑에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돌아다녔었어요. 이런 뉴스 우리 심심찮게 봅니다. 한동안 셀트리온 때문에 그랬고요. 셀트리온 벼락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테슬라로 인한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예전에 코인 부자들도 있었죠. 코인 부자도 있었죠. 요즘에 2차전지 부자들이 많아요. 2차전지 부자들이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절을 하는 이 사람의 엉덩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저런 운이 없지? 나도 저거 한번 해야 되는데. 나도 저거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에서 30만 원 판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10,000원에서 30만 원 갈 거라고 이 사람은 알고서 산 게 아니에요. 보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뭐 또는 이렇게 친구들보다 자기 돈이 그래도 한 3억 몇 억에서 한 10억 정도 있는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다닙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거기서 이거 한번 맞으면 끝나거든. 이 사람들이 기업 탐방을 그렇게 많이 다녀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다니는 이유는 한 번 맞추겠다고. 한 번 맞추겠다고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많은 바위를 들춰본 사람이 많은 가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 먹으려고 많이 해요. 그냥 던져주는 걸로 많이 합니다. 그걸로 10배는 내지 못해요. 자신이 아는 기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사님을 모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증시톡 토크 콘서트 2부 행사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임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박병창 이사님은 뭐 정말 유명하시죠. 저도 방송을 챙겨보고 있고 제가 오늘 과장을 좀 살짝 보태면 이제 뭐 주식 전문가계 뭐 BTS 임영웅 정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예 정말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거는 또 저도 현장 진행을 하면서 좀 오랜만에 이런 열기 또 열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이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계시는데 어떻게 오늘 좀 실감 나시나요? 분에 넘치게, 네. 분에 넘치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말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정도로 인기가 그래도 많으시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같이 깨지고 같이 벌고 네. 그리고 경험이 좀 더 있으니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해주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받은 질문을 해보면서 좀 토크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로 붙여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기 내 질문 있을까 지금 다 고민을 하고 계시죠? 자, 사전 신청하실 때 받았던 질문들인데, 자, 이사님께서 이제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제가 떼서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고요. 이 질문을 해주신 분 성함을 불러드릴 테니까요.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정말 제가 아이돌 팬사인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눈을 아이 컨택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저희 직접 저서하신 책에 친필 사인을 해서 드리는 이벤트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본인 질문이 당첨이 됐다 하시면 또 바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골라볼까요? 뭐가 재밌을까요? 저는 이거 뭐예요? 이거 하트? 아, 하트. 이거 제가 이렇게 유도하려고 했나. 역시 센스가 또 방송쟁이셔. 역시 이 하트는 박병창 이사님 무조건 넘 좋아요 하트 박점숙님 혹시 오셨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아이 컨택 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이 컨택.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하나 좀 먼저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요거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다는 종목 따라하다가 종목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무조건 손절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주린이라 손절이 두렵습니다. 김미자님 혹시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이 컨택 먼저 한번 갈게요. 네. 우리 방송 꽤 들으셨죠? 근데 질문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그 참새잡이 얘기하고 드레스 가게 얘기 맨날 하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이론을 알겠는데 근데 손절하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뭐 늘 말씀드렸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5종목 이내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아무튼 10종목이라고 쳐요. 근데 10종목이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쉽냐면요. 내가 1억이 기준이에요. 근데 종목들 보면은 처음에 한 2천만 원 샀는데 지금 왕창 빠져가지고 300만 원 남았어.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보면은 그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300만 원이 다시 더블이 나도 600만 원이잖아요. 그건 올라도 도움이 안 돼요. 전체 내 대탁자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상관없이 그냥 다 쳐내도 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치기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너무 작게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그걸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종목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의 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계란을 바구니에 담을 때 좋은 계란을 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을 늘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업 가치 얘기하잖아요. 네. 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건 대부분 많이 아시니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냐라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향후에 이익 성장이 있는 신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세상이 변하는 쪽으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좀 참을 수 있거나 더 살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50% 난다 하더라도 그건 가져가서 끝까지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토리가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가지고 있어서 남들 다 수익 날 때 그 기회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하루 일과? 하루 일과? 하루 일과? 알았어요. 어디 있었죠?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갈까요? 환율과 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슈가 없으면 방송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매일 아침 제가 3프로에서 30분 하잖아요. 제가 또 말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30분의 내용 분량이 나오려면은 뉴스 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뉴스가 없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인 다른 것들 얘기해야 되는데 이론적인 매매 기법이나 이론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당장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뉴스를 많이 찾으려고 해요. 일단은 환율과 금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겼느냐 그 뉴스를 가장 먼저 보고 눈 뜨면 당연히 저도 그냥 지수부터 봐요. 근데 지수가 완전 급등했거나 완전 급락했거나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봐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정도만 보고요. 그리고 뉴스는 거의 대부분의 돌아다니는 뉴스들을 보는 편이에요. 매일 제가 5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6시 정도에 오거든요. 6시 좀 안 돼서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3% 온 거는 7시 20분 정도까지 줘요. 그 사이에 1시간에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그걸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어떤 때 제일 힘드냐면은 그 내용 중에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전달하면 안 되는 것들이요. 그런 뉴스가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뉴스를 쭉쭉쭉 넘기면서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은 이걸 궁금해하거나 이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찝어내서 그걸 빨리 타이핑하는 편이고 타이핑도 제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아침에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다가 가끔 오타가 나는데 그 오타에 또 뭐라고 하면 마음이 좀 상하기는 하지만 맞아요. 누가 지적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바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네. 바쁘셨는데. 제가 쿼드러플 A형이라서요.
그래도 그렇게 오타 낸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보다 이사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렇게 주말까지 와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고 좀 마음을 푸세요. 괜찮아요. 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혹시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개인 일정 말고 업무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 몇 시 기상 후 뉴스 확인 이거 해주셨죠? 이런 거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궁금하신가 봐요. 5시에 일어나서 아주 짧게 남자니까 짧게 네. 한 20분에 씻고 네. 그리고 6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아침 방송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서 오면은 곧바로 8시, 제가 8시 반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한 40분, 45분쯤에 들어오면 그러면 저도 아침 매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 습성이 아침하고 끝날 때만 거의 매매를 해요. 아침에 딱 1시간, 뭐 어쩔 때 한 30분. 중간에 거의 매매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단기 트레이드, 데이 트레이드 하던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침에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준비해서 아침에 잠깐 매매할 거 있으면은 매매하고, 그리고 나서는 곧바로 뭐 혹시 타 방송 있으면 방송 준비하거나 이런 강연이 있으면 강연의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점심시간 곧바로 됩니다. 맞아요. 요즘엔 또 점심시간 타이트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저는 빨리 점심을 먹거나 거의 좀 안 먹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늘 잠이 좀 부족해요. 늘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저는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자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안 자면 그날 너무 피곤해서 오후에 끝나기 전에 매매하기 전에는 네. 그럴 때는 또 뭐 책을 보거나 자료 준비를 해요. 내일 방송에 이분들께 뭘 전해드리고 지금 이슈는 뭐고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 좀 힘드냐면은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게요. 네. 그날 오후에 제가 외부 방송이 있어서 오후 장을 못 보고 다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댓글에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좀 뭔가 그래서 매일을 가졌어요. 그렇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장을 또 보죠. 왜냐하면 시장을 쳐다보고 있지 않으면 시장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시장의 느낌, 흐름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오후에 있고 끝나고 나면은 개인 일정. 예. 뭐 거의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뭐 거의 48시간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열심히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김동희님이신데 혹시 계실까요? 손을 네, 들어서 반갑습니다. 네, 또 네. 아이 컨택 잠깐 그래도 네, 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네, 나가실 때 또 저희 친필 사인 저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이번엔 좀 제가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자, 손실본 이후의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박종범님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환위기도 겪었고요. 특히 리먼 때는 지점장이면서 리먼을 겪었어요. 예전부터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회피했습니다. 회피를 일부러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격상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그 남의 삶 엿보기. 남의 삶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그냥 책을 보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을 보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리먼 때 무지 힘들었습니다. 리먼 때는 지금보다 훨씬 운영 자금이 컸고요. 기업 제 운영 자금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훨씬 큰 돈으로 했는데 그냥 한 방에 빠졌기 때문에 손실도 굉장히 컸었고요. 홍콩 느와르 영화를 많이 봤어요. 가서 홍콩 제가 있던 지점 앞에 DVD 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DVD 방 유행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느와르 영화를 보면 홍콩 느와르 영화의 주제는 대부분 그런 겁니다. 삶에 죽고 의에 죽고 효에 죽고 이런 거예요. 그걸 쫙 보고 나면은 끝나고 딱 보면은 이렇게 사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인생이 이런데 돈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단 차분해서요. 그리고 나서 와서 계좌 보거나 다음날 되면 또 걱정해요, 물론. 또 걱정해요. 그럼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지. 근데 그 순간에 그걸 하고자 계속해서 내가 생각한다고 결론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회피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건 뭐 오랜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오려고 혼자서 하면 그 구덩이가 깊어질 뿐입니다. 나오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군가 밧줄을 내려주거나 누군가 손을 잡아줘서 그 구덩이에서 나와야지 스스로 나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이걸 극복해서 이 다음을 넘어가고 이걸 부수겠다, 시장에서 이기겠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다른 대안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른 어떤 조언의 길을 찾아서 이걸 극복해야지, 그 안에 매몰되어서 극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사님께서 하나 뽑아볼까요? 인생 장기 투자가 뭐예요, 이거? 인생 장기 투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사님이 보유했던 주식 중 가장 오래 투자했던 종목의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정현님 혹시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강연회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톡신 만드는 회사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15,000원 뭐 이랬었고요. 한 3만 원, 5만 원대 거래하기 시작을 해서 그게 고점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9만 원이었어요.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한 고객분하고 제가 그 주식을 10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그 주식을 계속 제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다음 질문 가볼까요? 이거는 아까 얘기해서 박병창 최대 손실? 네, 뭐- 넘어갈까요? 예. 오랜 세월 동안 투자하시면서 이사님께서 최대 손실을 보셨던 적이 어느 정도셨는지, 혹시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승현님 계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어떠했는지는 뻔합니다. 그때는 다 똑같아요. 다행스럽게 상장 폐지는 한 번도 안 당해봤습니다. 그런 주식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적은 없었고요. 시황이 빠지면서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대부분 실패해서 손실이 크게 나는 경우는 제가 정해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예요. 내가 이걸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빠졌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제라도 지켜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손실이 커지는 거고요. 저의 최대 손실라기보다도 이런 표현을 좀 드려볼게요. 마이너스 30%, 40%, 50% 이걸 되게 겁내하고 절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실 나는 거는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극복해요. 근데 이렇죠. 마이너스 50%가 나면은 이걸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2배, 100%를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가 100%를 벌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기회거든요. 주식 투자는. 그런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뛰어나서 그걸 잡을 수 있고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제 고객분들한테 오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마이너스 20% 정도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20% 나는 거는 한 3, 40% 나는 종목 한 번만 맞추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버는 얘기가 좋지만 지금 손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뢰를 갖고 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갖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언제든지 돼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한번 이사님 가볼까요? 직장인으로 매번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직장인이 투자하기에 좋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박계승, 임효영님 오셨나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 지난번에 이투데이에서 하는 그 금융대전에 가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얘기를 드렸고, 일반 법인에서 또는 뭐 보험사 이런 데서 많이 제가 가거든요. 강의하러.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극단적으로 양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체리피킹만 해야 된다. 진짜 단기 거래만 그냥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단기 거래적으로 만들어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니고요. 기회가 되면 단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매일매일 왔을 때 매일 하는 사람은 데이트레이딩인 거고, 한 달이나 2달 기다렸다가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난 몇 년 동안 난 죽었으니까 난 지금 안 할 거야. 그냥 기다려서 진짜 한번 2000포인트 아래 떨어질 때 있으면 난 그때만 할 거야. 기회가 안 오면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 기회만 계속 기다리는 체리피킹만 하는 방법, 이렇게 그냥 아예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현금이 있으면서 기회가 됐을 때만 그냥 잠깐 한다.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런 분들은 매일 아침에 시황을 보고 매일 아침에 기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새가슴이라서 나 못하겠어. 해본 경험도 없고 나 이거 못하겠다 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짐 슐레이트가 얘기하는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롱텀으로 가져가는, 소위 얘기하는 장기 투자하라는 그 얘기가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런 기업들에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한 3배, 5배 수익을 한번 내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맛을 알아요. 이 중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1,000만 원 했는데 5천만 원이 됐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걸 또 한번 성공시키고, 그렇게 몇 번 성공해서 큰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꼭 시장을 매일 매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시장에서 떨어져서 기업만 보면 되느냐?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시장을 보고 있어야지만 시장 안에서 그런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극단적으로 체리 피킹을 하느냐, 중소형주, 성장주를 장기 투자하느냐, 이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펀드 매니저처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황 보고 시황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팔았다가, 나중에 좀 좋다 그러면 샀다가, 그러니까 좀 시황이 좋거나 종목이 올라오면은 기분이 좋다가, 또 빠지면은 또 걱정스럽거나, 아니면 또 벌었던 것도 또 원위치 돼가지고 기분 나쁘거나 또 손실, 이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양극단이 훨씬 더 좋더라. 개인 투자자는 중소형주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큰 투자금을 넣기엔 리스크를 느껴 소규모 투자를 하고,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투자금을 높이기에 안정감은 있지만 기대 수익률 확대에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산 30억 달성이 목표라고 했을 때 이사님이 개인 투자자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요? 인사이트님 계신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엄청 질문 많이 주셔가지고 오. 답변을 가능한 드리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매크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30억 얘기를 하셨는데 30억 얘기를 제가 강연회 때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나 심플하게 월 1,000만 원씩 써가지고 1년에 1억 들고, 그러면은 60살에 내가 목표를 30년 살려고 한다면 90살까지 살면 30억이면 되지 않냐. 그냥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데이 트레이딩 원조인 분이 계셨던, 캐나다로 이민 갔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10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지점장, 광화문 지점장 할 때 지점에 돈을 찾으러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반갑게 만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50억 벌어서 캐나다 갔는데, 지점장, 지금 누가 30억, 50억 준다 그래도 절대로 회사 그만두면 안 된다.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인컴이 없이, 그 당시 50억 꽤 큰 돈이잖아요. 인컴이 없이 50억을 40대에 갖고 있는 거랑, 내가 그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60살까지, 40에서 60살까지 내가 월급제기로 살고 있는 돈을 봤을 때 그 가치는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을 해봐도 연봉 그쵸. 1억이면 20년이면 20억에 그렇죠. 거기에 뭐라 그래, 복지 뭐 이런 거 다 따져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인컴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거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절대 그만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물론 정서가 달라요. 그래서 빨리 돈 벌어서 그만두고 뭐 자기 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업계의 선배로서, 또는 인생의 그 사람, 젊은 친구들보다 선배로서, 그렇게 가진 거는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행복이 돈만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일을 함으로써의 자부심, 일을 함으로써의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이 재밌고 하니까 하는 거라고요. 이 일이 재밌고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러면서 그 과정에 가서 그 돈을 버는 거잖아요. 요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거기서 꼭 제가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이 물어봐도 돼요? 저는 젊은 친구 아니에요. 젊은 친구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한 진짜 중간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젊으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50에서 60세까지 10년 동안 30억 모으기 하는 사람이랑 40에서 20년 동안 30억 모으기 하는 사람이랑 30에서 60까지 30년 동안 30억 모으기 하는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빼고 생각해 봤을 때 젊을수록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빨리 벌고 싶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걸 끝내고 싶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그 플랜을 가져가면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플랜에서 네. 그 플랜에서 인플레이션 해지해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어딨냐? 주식시장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재테크를 했을 때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과 그리고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었던 데는 주식시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들 아무거나 불과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의 우리 상장 주식의 반 이상은 그때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주식이 떴는데 나는 왜 맨날 깨지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접근하는 방법이 재테크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난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 난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다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과 박병창 이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임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